제목은 이게 왜 얘가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잘려버렸네? 원작 원작 폭탄이었겠죠. 예. 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작 폭탄의 아버지라. 아마도 오펜하이머겠죠 그러면. 자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오. 수학과 과학의 융합으로. 오. 예. 빠른 환생. 좋아요. 느낌이 재밌을 것 같아. 이때는 어렸을 땐가 보다. 6살. 6살. 6살인데 되게 똑똑하네. 그럴 수 있죠. 마탑에 가게 되는 건가? 여기서 얘가 주인공이 뭔가 해결하려나? 아하. 마탑에 입학을 했다. 근데 아직도 1화가 좀 남았네요. 템포가 엄청 빠르네. 이게 이제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도 나름 또 있는 추세라서 어렸을 때를 좀 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바로 스킵했네. 근데 이건 뭐 막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작가마다 좀 다르죠. 그런 스타일의 작품이 아니신 거지. 노선을 타는 게 좀 달라서. 굉장히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환생까지도 굉장히 빨랐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원작 폭탄. 아직도? 1화가 아직도 안 끝났네? 밀도가 되게 높다. 몇 장인지 봐야겠는데? 이렇게 끝났구나.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네요. 자, 일단은 복탄 작가님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남성향 전문은 아니니까 복숭그 참고 정도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전개가 되게 빠르고 엄청 이제 압축적으로 많은 장면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뭐랄까 생각보다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살짜리 애가 마탑에 견학을 가가지고 그런 장면을 보고 막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활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게 어필이 좀 덜 된 느낌?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챙겨주신다면은 지금 쓰신 회차가 한 10화 가량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오히려 그런 뭐랄까 빠른 전개 1화 내용을 10화로요? 아니 그렇잖아. 엄청나게 늘리는 거긴 하네. 애기가 6살짜리 애기가 계속 활약을 해나가고 거기서 성장해 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성장할 때까지 10화 정도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저는 다른 건 다 좋고 문장도 좋고 뭐 전개 방식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임팩트를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마법이랑 물리학의 어떤 연결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좀 더 임팩트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어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연결고리도 충분히 임팩트 있는 설정이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장면의 어떤 파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필이 덜 된 느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 저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면을 압축할 수 있고 템포를 소위 말해 템포를 좀 땡긴다 그러거든요. 템포를 당길 수 있다는 건 재능입니다. 이건 그래요? 재능이에요. 이걸 못해가지고 장면이 압축이 안 돼가지고 제발 이 장면 좀 천자로 줄여라. 그쵸. 제발 템포 좀 땡겨라 하는 글들이 지망생 단계에서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이걸 작가님이 경력자실 수도 있고 알 수 없긴 하지만 일단 저희한테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지망을 하시는 분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니까. 근데 이걸 지금 단계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한 재능, 심지어 4,400자였대. 1,400자인데 이 정도 밀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밀도가 진짜 높거든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압축이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압축했어. 보여주실 건 보여주셨어야 됐는데 훅 넘어가 버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신 이 작품의 혹은 캐릭터의 핵심 이미지, 장면, 연출 이 아마도 전생을 깨닫는 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있었겠지. 전생 깨닫는 거였을 거야. 근데 이걸 굳이 1화에 안 해도 돼. 이게 10화도 되고 5화도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물론 얘가 이제 원작부터 아버지다. 맞긴 해. 근데 그거를 주인공이 알아야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그 전후 과정들이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살 때 엄청난 발견을 하고 또
떠들썩해지고 뭐 교과서를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다 그 이를테면 뭐 어디 학회에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주인공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감탄. 주변 사람의 반응. 아버지가 뭐 오히려 걱정을 해. 우리 아들이 재능 있게 바랬고 뛰어난 뭐가 되길 바랬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이길 바라진 않았다. 이런 아들이라면 얘는 결국에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보호하고 아직 어린 나이니까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준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아비로서의 걱정 이런 것도 충분히 서사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주인공을 시기하는 마법사들. 그치, 클리셰지.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거 전생 깨닫는 거가 그 주인공이 마법 관련해서 뭔가 한마디를 하고서 하면서 이제 밀려들어서 전생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아예 대체 역사거나 아니면 그 대체 역사인데 그 원자 폭탄을 개발하던 그 시절로 가가지고 그 오펜하이머지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거라면 사실 그 깨달음이 빨라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걸 깨닫든 안 깨닫든 결국에는 주인공이 자기만의 어떤 경로를 포착해내고 깨달아내서 그쪽 관련해서 활약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펜하이머를 깨닫는 거를 조금 뒤로 미루고 차라리 이후 주인공이 개화한 그 자신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적들을 헤쳐나갈 것인지 어떤 성취를 해나갈 것인지 어떤 난관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 빌드업을 해나가기에도 충분한 것이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요거를 주인공이 마법 관련으로 활약하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원자폭탄 관련으로 활약을 하려고 생각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마법사 쪽이라면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마법사 쪽이 아니라면은 원자폭탄 쪽으로 처음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작품을 통틀어서 몰락했던 천재가 다 뒤집어 엎는 언더독 전개를 보여주고 싶었어서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걸 깨달았지만 그 후에 7년 동안 유급하면서 이제 약간 어렸을 땐 대단한 기재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존재가 돼서 이런 거 생각하신 거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딴소리를 한 게 되죠. 1화가. 그쵸. 그렇게 하면 오히려 딴소리가 돼. 말씀하신 것처럼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복단 작가의 말처럼 이 얘기를 안 해야 되지 오히려 해몰인 상태로 시작해야지 그냥. 그치. 예. 그래서 뭐 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좀 밥 좀 먹어라 하고서 아빠가 걱정을 해. 얘가 6살 때는 정말 뛰어난 애였는데 그 후에 뭔가 사람이 달라진 타더니만 7년 동안 그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지금은 6살 때부터 아예 활약상부터 시작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제 몰락해버렸다는 쪽으로 간다 치면은 너무 많이 넣으시려고 한 것 같아.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장면에? 너무 많이 생각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원폭 설정을 빼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정도의 구성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 세이빠야 충분해. 근데 거기에다가 몰락해서 퇴물이 되는 거에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의 얘기를 너무 초반 서사에 다 우겨 넣으려고 했다는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판타지로 들어왔고 주인공은 활약을 해야 돼요 무조건. 활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포커싱은 1번 어렸을 때부터 할 것이냐 2번 성인이 된 후에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뭐 성인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재기의 과정을 거친 후겠죠 어쨌든 간에. 이 된 후에 할 것이냐 결국 이 선택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임팩트가 있어. 사실 저희는 지금 이 글을 봤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게 보여요. 왜냐면 특히 초반에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맞아. 나중에 몰락했다 회복하더라도 어렸을 때 대단한 그 활약들을 했다는 그 내용 혹은 비하인드는 무조건 있으면 좋거든. 그렇긴 하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1화 초반 연출에서 되게 잘 드러날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 가능성도 보였고. 그래서 이걸 굳이 안 쓰고 좀 지금처럼 빨리빨리 스킵해갖고 여기로 가야만 해라고 이제 막 꼭 그렇게 고집 내지는 뭔가 이렇게 열을 낼 만큼의 그게 아니야. 그 임팩트가 아니야. 작가님이 쓰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건데 만약에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걸 써도 괜찮겠다 하면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고, 근데 나는 이제 몰락한 다음부터 쓰고 싶어라고 한다면 초반부를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완전히 날려야 다 돼. 스킵해버리고 맞아. 이제 몰락한 뒤부터 써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거를 작품을 전체 볼륨을 생각하면요, 원자폭탄 마법을 사실 원자폭탄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마법 쪽 판타지 쪽 세계하면 더욱 엄청날 거야. 메테오급의 파급력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1, 2화에 낸다는 거는 진짜 쓰시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다음에, 얘기를 완급 그 다음 조절을 얘기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화 전후까지 해가지고 뭔가 본인이 전쟁 목표였다는 걸 깨달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 세계관 쪽에 대한 걸 빌드업을 잘 해놔. 그리고 25화까지 가서 원폭을 해. 해도 사실 임팩트가 있어요. 그때 가서도 원폭은. 그 전까지 뭔가 마법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을 개화한다든지, 혹은 항상 나오던 그 깔본 애들 좀 밟아주고, 그거 해주고. 또 아버지 혹은 뭐 학회 뭐 주변 사람들 반응, 옛날에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딱 맨 처음에 뭐 가정교사처럼 보내온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막 돌아있더니만 막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교사가 놀라. 막 이런 것도 충분히 쓸 수 이 있는 거고. 아이는 제가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주인공이 뭔가 그거를 그 원자폭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약간 우여곡절이라든지 또 다른 인물들과 엮이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그 플레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죄다 스킵한 다음에 1, 2화 안에 원폭 터트린다? 좀 아깝긴 나중 얘기 하네. 어떡할 거야 이제. 아깝긴 하네. 그렇게 된 다음에 나머지 250화 어떻게 쓸 거냐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작품을 단편이 아니고 길게 끌어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 전체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독자들도 볼 때 그런 거죠. 아, 일단 초반에 임팩트 있어서 좋긴 좋은데 이거 뒤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가 되는 거예요. 독자들이 뒤에도 봤을 계속 때도. 재밌으면은 와 가짜기다 하겠지만은. 근데 그게 사실 신인일 때는 어려운 행동이야. 그렇게 뭐 신인이 약간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걸 2화에 원폭 터뜨리면. 원자폭탄은 원리는 이해하지만 마력량이나 연상량으로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후반부에 넣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몰락한 그때는 졸업을 하기 전이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살이었고 7년 지났다 그랬으니까 13살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사실 기간으로는 충분한데, 그럼 그럴 수 분량으로 있겠다. 생각해보세요 작가님. 몇 화쯤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후반부가 이게 잘못하면은 5화까지 기가 막히게 해놓고선 연동률 팍팍 떨어져서 아무 의미 없게, 그러면 사실 작가가 더 힘들어. 와, 내가 진짜 여기다가 다 쏟아 부었는데 왜 사람들이 뒤는 안 봐주지? 이렇게 되거든. 너무 하얗게 불태워버린 거지, 앞부분에만. 근데 이게 긴 장편 승부니까 내가 페이스 조절 잘해야 돼요. 사실상 원폭 터트리게 되는 거, 원폭을 마법으로 구현하는 게 몇 화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원폭을 구현하는 그때. 왜냐면 그걸로부터 뭔가 소위 말하는 분기점이죠. 그게 되면서 이제 주인공이 완전하게 그 어떤 각성. 이 세계관에서는 정말 초월적인 존재처럼 될 최소 거라서. 100화 이후에는 넣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가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빨리 퇴물로 시작해갖고 다시 재개하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화 이후에 그 원폭으로 가잖아요. 그 나머지 100화 정도 분량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할 얘기 없어요. 그 원자폭탄 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원폭 원리를 깨달았어. 근데 할 수가 없대. 그 얘기를 한 5화 안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100화, 110화. 불가능하다는 게 100화라는 뜻이신가? 그러면은 괜찮지.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당장 불가능하다라고 주인공이 깨닫는 게 100화 이후인가요? 이거를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게, 이 작품을 원자폭탄이라는 엄청난 저기를 각성 뭐 거기까지 가면 이야기가 끝나가는 건지, 그걸 알았음에도 이제 아직 이 세상은 사실 그렇잖아요. 판타지 세계관이니까 이제 주인공을 그런 이 파괴자가 되어버린 이 주인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누군 죽이려고 할 거고, 누군 이용하려 할 거고, 또 이제 누군 전쟁 무기로 사용하려 할 거고, 이런저런 전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인공은 이렇게 될 거야와 별개로 미리 밑에서부터 빌드업 안 해놓으면은 갑툭튀하게 된다니까, 뒤에 가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걸 빌드업하기 위한 중간 분량을 그걸 써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템포면은 나중에 중간에 빌 때가 할 얘기가 없어져요. 아카데미에서 에너지 변환이나 다른 물리학 법칙으로 일단 성장하는 장면을 아카데미 천재물로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써야죠.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죠? 6살 엄청난 수재, 엄청난 재능을 네. 가지고 있다, 천재다 얘 했다가 중간에 한번 좀 우여곡절 겪어갖고 그치. 약간 무시받고 또 약간 그치, 그 그치. 안에서 다른 동료들이 아니야 땡땡이 그런 애 아니야, 얘는 분명 다시 회복할 거야 이런 애도 좀 나와주고 어릴 때니까 나와주고, 그러다가 주인공이 뭔가 여러 도움이나 혹은 스스로 깨달아갖고 그걸 눈을 다시 뜬 다음에 복귀해갖고 개무시하던 애들 다 밟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은 아카데미 무리든 간에 천재 무리든 간에 딱딱 갈 수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딱 어렸을 때부터 네.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이건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가야 돼.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명확해지네. 아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들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설정밖에 없어요. 하는 얘기가.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활약할지? 네. 어떤 식으로 활약할지, 주변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가 포커싱이, 그러니까 다분히 남성이 한긴 거긴 한데, 다분히 좀, 아직까지 포커싱이 너무 쏠려있는 느낌. 이거 글 쓰실 때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독자들이 여기서 앞부분 이를테면은, 여기 뭐 이런 뭐 관련 언급들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주인공 깨달음을 얻잖아요. 여기서 한번 여기 막 양대치 응용 기함수 뭐 마법식 성립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흥미로워 보인다, 구경해도 돼요 해갖고 딱 봐. 여기서 막 이런 회로도 보고 막 하잖아요. 이게 좋아요. 앞부분에서 나면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쓸 수 없어요, 절대. 어느 순간 되면 이 얘기들은 극도로 압축되고, 나머지 지면들을 다 주인공이 주변 인물들과 어떻게 엮이고 하고, 주인공이 또 어떤 이 세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를 얻어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지. 대표적인 예시로 그 전능의 뇌를 얻었다라는 작품이 굉장히 천재지. 천재물이고 굉장히 그쪽으로 되게 잘 하신 작가님이란 말이에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작품조차도 이 얘기는 사실 독자들이 보면서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대단한 것 같다 하고 말거든요. 그 어떤 수학적인 성취들에 대한 얘기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면 솔직히 그것만 했다? 작가님 아무리 글 잘 쓰시는 분이어도 그것만 했으면 절대 그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 어린 아이로서의 순수한 그것과 어른들과의 그 어떤 케미들, 또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고등학생 되고 뭐 이렇게 가면서 서서히 성장해 나가면서 얻는 그 인간관계성들, 거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포커싱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나 수학 잘해, 물리학 잘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포커싱이. 그래서 작가님도 이거 하실 때 이쪽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면 배분을 엄청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캐릭터는 주인공이 윤리적 죄책감은 있지만 오만한 천재 느낌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가는 게 좀 맞을까?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처음에 이제 내가 오펜하이머였다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안 그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참 착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또 어렸을 때 매력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걱정인데, 그 윤리적 죄책감이 있는데 오만한 천재 느낌 말이 좀 안 맞는다? 아니 안 맞는다가 아니라 어린 6살하고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윤리적 죄책감이 특히나.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거 인지한 후에겠죠, 그거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인지가 그러면은 한 몇 살쯤 되나? 아까 보니까 6살 때도 바로 되드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빠르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나이 먹어도 되고 9살 정도나, 아니면은 6살 때 깨달아도 그 전까지 지면상 많이 보여줬으면 한 10화쯤 돼서 아니면 눈 떠도. 어렸을 때부터 안 하든가.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얽히고 설켰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빼거나 바꾸거나 이래야 될 수 있겠어요. 말씀하셨던 그런 주인공 생각하면 사실 어렸을 때랑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주인공이 그렇게 돼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처음에는 이랬다가 점점 얘가 좀 이렇게 오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 충분히 캐릭터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랬다가 나중에 뭐 내가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 또 다시 좀 돌아온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잠깐 주인공이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게 있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주인공이 이런 캐릭터고 이렇게만 갈 거야 라고 딱 정할 거라면 저 설정은 어렸을 때는 좀 애매할 수 있죠. 다 선택과 집중이야. 그러니까 복탄 작가님 말처럼 뭐 어렸을 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렸을 때 하고 저 캐릭터의 그 성향을 나중에 그런 성향이 된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대로 말씀하셨던 거 다 우겨넣기에는 좀 힘들다. 페이스, 템포로 보나, 그 내용의 압축으로 보나,
주변 캐릭터들 하나도 안 나왔고 사실 물론 언급이 되긴 했어요. 근데 다 엑스트라들이니까 큰 의미들은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결국 메인을 차지하는 인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지문에서 주인공의 성격, 방향성, 사고방식 등이 잘 보이지 않고 서사의 전개를 추정하기 위한 NPC적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웹소설로서는 인물보다 서사의 초점이 너무 몰린 거 아닐까요? 뭐 그것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임팩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 이 작가의 말씀은 사실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문 중간중간에 주인공의 그거를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치하는 식으로 영리하게 짜면 그게 덜 느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작가님이 거기까지는 못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 작가님이 현재 쓴 글의 느낌은 이렇게 나는 건 맞아. 근데 진짜 선택과 집중일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캐릭터를 강조하는 쪽의 전개로 갈지 아니면 어린 천재성을 강조하는 전개로 갈지를 모르겠어.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인물의 어떤 뭐랄까요? 이미 검증되어 있는 캐릭터성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제목을 봤을 땐 특히나 그럴 수는 있겠죠. 오는 거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렸을 때로 가면 안 돼. 그치. 그렇긴 해. 근데 어렸을 때 봤잖아요, 제가. 1화에서. 저는 어렸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돼서 오펜하이머 어른 해서 하는 거가 저는 좀 약간 판타지 장르로 이걸 끌고 왔을 때 왕도적이지 않다 그래야 되나? 이거를 더 왕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선택한 인물성 치고 되게 이 판타지 장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가 붙는 캐릭터야, 오펜하이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건 어떨까? 얘가 이제 환생을 하긴 했어. 근데 이제 과학자적인, 물리학적인 그리고 마법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본인도 느끼는데 뭔가 본인이 전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라. 모르는데 그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독자들도 그렇고 이 주인공도 그렇고 오펜하이머였던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을 만한 떡밥을 던져주면서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한 25화쯤에서 깨닫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크게 저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너무 강조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도. 근데 어렸을 적부터 뭔가 얘는 남달랐다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가더라도. 근데 그 구성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오펜하이머를 깨닫는 거가 이 작품에서 어느 정도 의미인가가 잘 모르겠긴 해,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 작품에서? 약간 그 사실 생각. 우리가 1화를 봤을 때는 뭔가 오펜하이머는 관련이 없고 그냥 어린 천재 얘기? 그냥 생각? 어린 천재가 전생의 어떤 재능이나 혹은 타고난 현재의 재능을 가지고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직관을 가진다 같은 그런 게 매력적으로 되게 보이는 작품이지. 얘가 오펜하이머였어! 이걸로 뭔가 그렇진 않아. 감탄하고 놀랄만한 그런 작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얘 오펜하이머래. 오펜하이머가 어떻게 중세에서 활약해 나갈까가 메인이라면 어린아이로 가면 안 돼. 차라리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은 차라리 아예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안 쓰고요. 어느 날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의 사람이 도시에서 징발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서특필하고 막 이제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막 목격했던 증언을 신문에서 얘기하고 뭐 대화 같은 것들이 오가고 하는데 어떤 추리한 청년이나 뭐 누가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막 좌절하거나 내지는 막 이렇게 막 쓰러져. 막 이랬어. 근데 걔가 걔야. 그렇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오펜하이머라는 그 어떤 그저 세계의 파괴자 그런 거 치고는 앞부분에서는 약간 소소하잖아요, 사실. 애들끼리 좀 하잖아. 우와, 대단해. 어떻게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원자폭탄 이게 좀 이제 잘 안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세계는 마법이 수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오펜하이머 갔을 때는 마법은 수학의 도구고 물리가 본질이자. 그러니까 뭔가 어필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작가님 이게 자 들어보세요. 작가님의 그 논리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지. 근데 어필이 안 된다니까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 자체 그냥 이름만 딱 나오면 그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맞지 않는 전개라는 거죠. 우리가 이를테면 그런 거죠. 맞는 말을 했다고 해서 공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오히려 이 사람은 궤변을 말하고 있어. 근데 너무 설득력 있어서 공감이 돼야 하는 게 웹소설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너무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고집까지는 아니어도 작가님이 뭔가 뚝심이 있다. 내가 이런 쪽으로 풀고 싶다는 뚝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머릿속에 마음속에 깔아만 놓으시고요.
더 중요한 걸 먼저 푸셔야 돼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펜하이머가 아닌 거야. 주인공이 중요한 거지. 주인공이 오펜하이머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주인공이 있고 오펜하이머의 특성이 들어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펜하이머야라고 쓰면 안 돼. 이거는 주인공이야라고 써야 된다고. 포커싱. 주인공인데 이제 오펜하이머의 어떻게 보면 곁들인 거라니까. 매력적인 특성들만 갖고 오는 거지. 그치. 이게 대체 역사물이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판타지기 때문에 재해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판타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캐릭터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설정인 거고 마법 쪽의 설정인 거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떤 점은 오펜하이머를 닮았고 어떤 점은 이제 환생을 해서 좀 달라졌고 어떤 점은 또 이렇고 하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 가치관적인 부분.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설정이 너무 많으니까 캐릭터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어떤 설정들은 그 자체가 캐릭터성이에요. 아,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얼굴값 못하는 사람, 복수기 이런 것들은 그냥 쓰기만 해도 그 캐릭터에 구현을 그렇죠. 해주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클리셰적으로 우리가 얘기 딱 그 키워드 얘기하자마자 그럼 작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캐릭터성은 아니거든. 설정은 아니거든.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뛰어난 직관과 천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설정. 충분히 그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캐릭터가 그려지거든요. 오펜하이머 하면 그려지지 않아. 그렇구만. 네.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고요. 하긴 세종대왕하고는 좀 다르지. 그쵸. 그런 거죠. 세종대왕하면 딱딱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쵸. 오펜하이머는 잘 모르겠어요. 아머드 세종이 이 세계로 넘어가갖고 마수들을 무쌍하고 다니는 거면 뭐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이제 실존한 오펜하이머의 어떤 특성들을 작가님이 조금 재구성을 해서 사실은 오펜하이머는 이런 성격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같은 뭔가 성격으로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주인공 이름 나왔었나? 주인공 이름 안 나왔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작가님이 오펜하이머에 절여져가지고 캐릭터가 없어졌어. 주인공이 없어졌어. 근데 그 오펜하이머도 캐릭터성적인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그냥 오펜하이머. 약간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그 오펜하이머. 세계의 파괴자. 그죠? 원자폭탄 개발자로서의 오펜하이머에 맞아, 절여졌어 맞아. 지금. 그래서 주인공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오펜하이머 적이려고 한 거지. 주인공을. 근데 그 오펜하이머가 어필이 안 돼 정작. 예. 근데 막 저희가 막 너무 막 세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글이 막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작가님이 아쉽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돼. 지금 개선되지 않으면 10화, 25화까지 이렇게 써. 그럼 반응 없어. 그럼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실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차라리 지금 이게 문제였구나 알고 개선해가지고 다른 버전의 일화나 혹은 다르게 접근해지는 것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잭 더 리퍼라는 역사적 인물 있잖아요. 잭 더 리퍼를 얘기를 해요. 살인귀잖아요. 전설적인 살인귀. 내가 잭 더 리퍼로 오해를 받고 있어. 예를 들면 난 살인귀가 아닌데 바로 캐릭터 들어오죠. 어떤 캐릭터인지. 그치. 착각해네. 잭 더 리퍼가 어떤 캐릭터인지도 다 알아,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판타지 장르에서 내가 잭 더 리퍼라고 오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시대의 전설적인 연쇄 살인마로 오해를 받았다 같은 제목이야. 그럼 잭 더 리퍼겠네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펜하이머. 판타지 장르에서 오펜하이머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렇군. 그러니까 부연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인슈타인 같은 거면 좀 더 차라리 아인슈타인이면 낫지. 그러면 교육자로서의 뭔가 이야기가 생각이 되고. 근데 오펜하이머 뭔가 문법적으로 아직 웹소설 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펜하이머 내지는 원작부터 아버지 얘기했을 때 뭔가 딱 바로 와닿진 않아.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부분을 새롭게 작가님이 구성하신 캐릭터 안에서 그걸 잘 좀 이런 느낌의 오펜하이머인 거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셔버린 느낌이야. 그냥 오펜하이머 보여주는 걸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이름만으로는 어필이 안 되는 녀석이었다. 세종대왕님, 아까 얘기했던 잭 더 리퍼라든지 이순신 장군,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웹소설 독자의 정서에서는, 제가 느꼈을 때는. 때문에 캐릭터를 어필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압축하는 힘이나, 템포를 끌어나가는 힘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완급 조절만 잘 하시면 저는 그러니까 노선을 잘 타신 다음에 완급 조절을 그 심해의 마법사 같은 경우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잘 풀어나가는데 되게 그런 뭔가 다른 인물들하고는 좀 기존 인물들하고 좀 다른 반응들 보여주면서 되게 참신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참고를
많이 해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성을 어필하는 그런 장면들을 음. 많이 쓴 작품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티브를 삼았거나 실존 인물의 베이스를 캐릭터성을 가져가는데 좀 더 익숙한 캐릭터들을 썼을 경우. 근데 오히려 지금 오펜하이머가 별로 쓰이지 않은 캐릭터라고 한다면 작가님만의 해석으로 좀 매력적인 캐릭터로 어필을 잘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팔리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오펜하이머가 현실에서 대중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내지는 그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성들이 웹소설 내지는 판타지 웹소설이라는 장르 안에서 얼마만큼 독자들에게 익숙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게 다른 장르였으면 차라리 예를 들면 대체역사였다든지 대체역사에서 오펜하이머의 조수가 되었다로 해가지고 오펜하이머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오펜하이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판타지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펜하이머가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1화에서는 천재성을 보여주고 2화에서 서사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바꿔야 할까요? 아까도 그 질문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 오펜하이머를 밀 건지 어린 천재를 밀 건지. 맞아. 어린 천재 주인공 하른을 밀 것이냐 혹은 오펜하이머가 된 하른을 밀 것이냐. 그렇지. 예.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 천재 하른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 원고는 그래. 근데 예. 오펜하이머 하른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안 돼. 그쵸. 아까 다르게 가야 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으로 시작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개 미친 임팩트 있는 세계의 파괴자적인 연출을 보여준 다음에 그치. 그게 나였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좀 더 오펜하이머답겠지. 뭔가 원자 폭탄에 좀 더 임팩트를 더 그쵸. 넣은. 그래갖고 뭔가 주인공이 그 힘을 숨기려고 한다든지 내지는 그 힘을 들켜버려갖고 주인공이 이리저리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좀 근데 아직 웹소설에 없어서 희소성이 더 있다 생각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너무 유명한 느낌. 그것도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지만 한데 어쨌든 작가님이 접근을 잘못하신 건 맞습니다. 그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남들이 안 썼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쵸. 사실 웹소설에서. 네. 우리가 간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가 일반 빨간 떡볶이보다 희소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희소한 거를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맛있게 재미있게 만들었다면 더더욱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건데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중적인 걸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하시는 건 어떤 독자층을 노리고 글을 쓰셔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글의 목표나 장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독자층도 층인데 이 작품의 세일즈 포인트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오펜하이머적 성격이 묻은 하른 주인공 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였는데 근데 오펜하이머의 망령 주인공이 돼버려서 이럴 거면 어렸을 때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그쵸? 셀링 포인트인 거거든요. 오펜하이머 쪽으로 셀링 포인트를 할 건지 어린 천재를 셀링 근데 이제 포인트를 할 우리가 건지. 하도 계속 캐릭터를 얘기하는 이유는 웹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캐릭터이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뭐 다른 장르에서 서사가 더 중요한 장르가 있다 그러면 서사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네. 좀 더 맛있게 버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맛깔나게 좀 버무려 주십시오. 네. 네, 지금은 뭔가 작가님이 지금은 양념이 좀 덜 묻었어. 그리고 작가님이 이 재료 사람들이 안 쓰고 맛있는 재료니까 섞어야지 하고 섞었는데 안 어울리는 음식과 섞여진 느낌이라서 맞는 어울리는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브로콜리가 너무 맛있었어. 저희가 이제 여행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여행 다녀온 곳에서 브로콜리 튀김이 또 있었어요. 메뉴에. 토핑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잘 어울렸어요. 근데 다른 음식에다 그걸 넣었다 맛없었을 거거든. 그렇긴 해.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작가님이 어떤 방식으로 1화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독자님들이 오펜하이머 쪽인지 어린 천재 쪽인지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고뇌하는 오만한 천재 마법사로 쓰고 싶은 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른의 포커싱을 그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오펜하이머를 해도 돼. 근데 어렸으면 안 된다. 그렇긴 해. 네. 고뇌하는 오만한 천재라면 어린애는 좀 안 어울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100번 양보해서 어렸을 때를 할 거라면 중간에 고뇌하면 되죠. 그치. 오펜하이머 좀 늦게 깨닫고. 이거 계속 평행선을 도는 것 같아갖고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면은 오펜하이머가 묻은 주인공 하른 이 현재의 남성향 판타지 장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예요. 이 말은 대체 역사물이나 다른 장르였다면 양보해서 넌 항상 양보할 때 100번 양보하더라. 1000번까지는 하긴 좀 그렇고 다른 장르였다면 오펜하이머의 인물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전개도 가능했을지 모르나 판타지에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익숙성의 차이야. 어쩔 수 없어. 그죠?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그 보여주고자 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1화에서 주인공이 어느 시점에서 스타트할 것인가, 어렸을 때 뭐 혹은 청소년기 혹은 성인 를 명확하게 정하고 전체 설계를 해야 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담가야 그치, 되기 첫 때문에. 단추를 잘 꿰는 게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초반 장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독자님들이 아 이런 애구나 재밌겠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은 심지어는 그걸 내가 나름대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도 안 봐요. 캐릭터 내가 나름대로 잘 이건 진짜 이 1화는 캐릭터를 보여주기 1화였다라고 해도 안 본다니까. 캐릭터가 뭐 이래고 안 본다니까. 근데 캐릭터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게 1화 썼다? 힘들어. 요즘은 진짜 힘듭니다. 그거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 근데 문장 자체는 너무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설계가 저기인 거지. 그치, 문장의 그치.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예, 예. 그래서 기본기는 되어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쉬워서 저희가 고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작가님이 오펜하이머에 꽂힌 거야. 그래서 오펜하이머 너무 꽂히니까, 오펜하이머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고 너무 보여줄 게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펜하이머가 자꾸 오펜하이머가 되는 거지. 하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런 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6살짜리랑 원자폭탄 개발해낸 오펜하이머랑 굉장히 안 어울리는 느낌. 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작가님의 템포로 봤을 땐 그 중간 과정이 거의 없이 가버릴 것 같은 생략을 거야. 하실 것 같아. 근데 그럴 거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질문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라스트 질문. 팩초리 매서웠다. 팩초리. 아 이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해를 못 하셨다기보다는 아쉬우신 것 같아. 뭔가 되게 좋은 발견을 열심히 했다고 하셨는데 생각했는데 그치. 그게 전혀 괜찮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세고 셉니다. 심지어는 글을 한 15화, 20화, 25화 쓰고서 그걸 그제야 알아갖고 갈아엎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지금 깨닫는 게 나아요. 그렇긴 하죠. 솔직히. 여태까지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능력이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천재 과학자였다가 좋았을지도 몰라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근데 무난한 선택지가 나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 무난하다는 쪽은- 거 좋은 거야. 우리 쪽은 무난하다라는 게 극찬이야, 사실. 네. 그 제가 6살 때 발견한 에너지설이 학계에서 되게 파란이 일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뒤에서도 계속 나와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20화까지 썼습니다. 20화까지 쓰셨다고 이미? 오 마이 갓. 어떡해. 근데 저희의 의견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어떤 그렇긴 잠재력을 보고서 누군가가 또 좋아해 줄 수 있잖아요. 하죠. 연재를 해보시는 게 확실하긴 합니다. 6살 때 발견한 에너지설. 저거가 이제 작중에서 굉장히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차라리 주인공의 입이나 주인공의 시점으로 안 풀어도 돼요. 그렇긴 해. 뭐 어떤 엄청난 에너지설. 근데 그것은 무려 그 소년이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발견했어도 엄청난 성과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냥. 그러나 그 소년은 지금 현재 뭐 땡땡 나이가 됐는데 몰락해버렸고 막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냥 해설하듯이 풀셔도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주인공의 시선으로 그 장면을 묘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연재 한번 해보시고요. 또 독자들의 의견은 또 문피아에 다를 수도 올리셨다. 있거든요. 저도 항상 제가 맞다 생각하지 않는 게 제가 정말 다 맞았으면은 제가 쓴 글이 문편에서 성적이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말은 100%가 아닙니다. 또 네. 보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렵긴 합니다. 예. 네. 저도 막상 쓸 때는 제가 작가님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오류들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20화까지 쓰셨다면 앞날이 밝으신 거 맞습니다. 파이팅!